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 그러면 주거에 전용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거 기능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게 되면 주거적의 입지 요건 이런 거 배워. 주거적 입지 요건, 상업적 입지 요건. 주거적 입지 요건은 쾌적성하고 편리성이요. 쾌적성, 편리성. 얘가 쾌적입니다. 얘가 쾌적이기 때문에 쾌적한 그 말은 우리가 양호한 그럽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 만들자. 일반 주거가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니까 얘가 편리함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 만들자.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주거 기능이 주가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적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 업무 기능이 추가된다. 이게 준주거인데 밖에 나가서 보면 준주거는 대부분 1층은 뭐 식당, 술집, 상점 이거하고 2층부터 주택 있는 데 있죠. 그런 적이 대부분 그런 적이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주거인지 상업인지 헷갈리는지요. 전용주거 1종, 2종, 2가지. 전용주거 1종, 2종, 2가지인데 이것은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주택을 두 가지 분류할 땐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러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는 단독 위주의 양호,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 이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아까 주거지가 안 나온다 했지만 거주의 안녕과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D를 내야 되니까.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그러면 이제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생겼으면 1종 그리고 2종 그리고 3종 그러면 이거는 주택을 세 가지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층, 중층, 고층이요. 그러니까 저,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고입니다. 그래서 저층 위주의 편리, 중층 위주의 편리, 중고층이나 고층이나 그 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고층 위주의 편리 그러면 3종 일반주거. 시험 문제가 항상 다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완전 쉽게 나올 때 준주거적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구분한다. 엉터리지. 준주거가 무슨 세분됩니까? 세분 안 돼요. 그렇게 세분되는 것은 일반 주거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걸 좀 깨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 내야 되고. 상업적은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네 가지가 있는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막내 지금 중개사 공부 몇 년째요? 처음입니까? 진짜요? 그럼 제가 막내가 처음인가 아닌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거 예습했나요? 안 했습니까? 그럼 이제 긴장 풀고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지역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지역인가. 상업적은 4개 있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4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읽으면 무슨 상업인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 담당한다. 일반 상업.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유통 상업.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근린 상업. 심 그래요?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나옵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상업적인 읽어보면 똑같은 글자가 다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가 무슨 상업이냐 물어보면 근린 상업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끝에는 전부 다 근린 상업이요. 도시에서 유통상업이 가장 유통상업. 유통상업은 우리 부산에 도매시장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 도매시장 끝에가 거기가 뭐예요? 유통상업이요. 보통 우리가 상업 그러면 그 상업이 일반 상업. 보통 상업지역 그러면 중심 상업은 같은 상업 중에서도 나이트 있고 호텔 있고 가장 그 도시가 붐비는데 그 지역이 중심 상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제대로 설명할 때는 토지 확인서 떼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고 대충 육안으로 뭐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정도는 감으로 좀 해줘야 돼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 전용공업 오직 공업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장, 굴뚝, 매연.
국토 어딘가에는 이런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장, 공해성 공장을 수용한다. 그게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이거 21 공부하게 되면 일반공업이 가장 애매합니다. 특징이 없어요. 그냥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한다. 참 애매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경공업이나 경공업, 수공업 어쨌거나 공장은 공장입니다. 경공업, 수공업이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 부수적으로 주거 기능도 나오고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 기능 플러스 업무 기능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데가 중고. 쉽게 말해서 주, 상, 공 성격이 다 나오는데 주된 기능은 뭐라고요? 공업이다, 공업. 그러니까 공해하고 전혀 관계는 수공업, 경공업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녹지적은 보존 녹지는 그냥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거예요? 보존.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녹지 공간 보존한다. 이게 보존 녹지입니다. 막내 몇 살이에요? 23입니까? 막내가 23.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한대요. 보존 녹지는. 우리가 토지를 땅을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은 개발이 돼야 한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존 녹지는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한대요. 투자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현재 내가 땅 가지고 있는 적이 보존 녹지인데 혹시나 뛸까? 꿈도 꾸지 말라고.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 안 돼. 보존 녹지는 사변이 안 나요. 사변이. 뭔가 확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확 뒤집어줘야 되는데 보존 녹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생산 녹지는 이게 지금 도관 농자에서 뭐라고? 도시죠.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면 숨쉬고 살 수 없다니까. 중간중간 숨 쉴 수 있는 녹지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돼요. 산 한마디로 산이 있어야 우리가 숨 쉴 거 아닙니까? 이런 데가 뭐요? 도시 중심인데 바뀐 산들이 보존 녹지. 이나마 개발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얘는 숨 쉴 공간 놔줘야 되고. 생산 녹지는 보존 녹지가 산이면 생산 녹지는 논밭이요. 논밭.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논밭. 당분간만 농사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업적 생산 도시지역이지만 뭐 하자고요? 좀 농사지자고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시금치 나온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대부분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하자. 당분간만 더 농사지어야 되니까 개발하지 말자. 규제가 좀 강해요. 근데 얘는 간혹 가다가 사변이 나면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데는 신도시 이런 게 들어간다고. 얘는 절대 신도시 못 들어간다. 이런 데서 신도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녹지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이나마 개발해요. 이런 데는 개발하는데 불가피하면 그러니까 녹지 그러면 보존인데 그 보존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냐? 자연녹지.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게 자연녹지인데 자 봐요. 이게 도시지역이다. 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집이 있다. 이게 뭡니까? 주거지역. 잠만 더 삽니까? 일도 해야지. 그러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빨간색 이만큼에서 여기가 뭐라?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 그러면 이제 자 이쯤 해가지고 이만큼인데 뭐다?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 여기도 뭐고? 색깔이 없네.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되면 나머지가 이제 녹지 나오겠죠. 녹지. 하여튼 이만큼 해서 자 이런 데가 이렇게 녹지다. 녹지 뭐 자연 녹지 생산 내지 보존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아까 이런 산들이 보존 녹지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렇게 나가겠죠. 도심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자연 녹지는 뭐냐? 자연 녹지는 녹지 공간을 당분간 보존시키는데 주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 도시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유입이 되면 뭐를 더 만들어야 돼요? 주택지 만들어야죠. 상업용지 만들어야죠. 공업용지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디선가 땅이 와야죠. 온다 그런 것은 주상공이 아닌 적이 얘가 아닌 적. 여 밑에서부터 일이 올라와줘야 된다고 이게. 밑에가 위로 가야 되는데 밑에가 위로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때문에 뭐냐?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장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가려고 도시가 커지면 보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자연녹지.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땅 지금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3천. 이거 투자해서 더블 칩시다. 땅값 6천. 언제 될까요? 글쎄요. 막내 환갑 되면 되려는가 모르겠네요. 6천 되려면. 근데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현재 30만이다. 순간 자연녹지는 뭐가 된다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입되면 2배, 3배, 10배 순간 올라간다니까. 주상공은 절대 투자가 안 돼. 투자가 주상공은. 주상공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투자한다. 갑자기 뭐가 되니까? 지하철, 역세권이다. 그건 투자 얼마 하지? 그것은 역세권. 그런 일이 없으면 주상공은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공은 땅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모르겠지만 건물 가지고 건물 가격 오는 데가 아니고 수익용. 그 투자 안 되겠죠. 토지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자연녹지. 많이 비싸요. 자연녹지. 그리고 전국에서 1순위 땅 1순위 어디입니까? 계획관리. 투자 1순위 계획관리. 제일 좋은 땅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도시 가려고 준비해 놨어요. 도시 간다 그러면 녹지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관리도 어느 순간 도시로 바뀐다고. 주상공 바뀐다고. 근데 얘도 어느 순간 주상공 바뀐다고. 왜 얘를 높게 쳐줍니까? 하면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 상태에서 더 개발 많이 하는 게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는 그래도 공장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공장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공장 쪽에 종사 안 하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공장 종사해본 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위한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계획관리에서 나오는데 자연녹지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관리를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투자 2순위는 어디요? 자연녹지. 중개사 공부하면 땅에 대해서 얼마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 3순위는 어디요? 생산관리. 투자 4순위는 어디요? 생산녹지. 투자 5순위는 어디요? 보전관리. 6순위 더 보면 안 돼요. 이제 쳐다보면 안 되고 항상 땅 살 때는 알아야 될 게 땅을 살 때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살 때는 내 마음이지만 팔 때는 절대 내 마음 아니에요.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요.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팔 때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팔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항상 뭐를 보고 내가 급해서 판다. 자, 100원짜리가 얼마에 나왔습니까? 60원에 나왔습니다. 사는 순간 나는 얼마 벌었다고요? 40원 벌었다. 미실현이익이죠. 미실현이익. 실현이 됐냐고. 어찌해야 돼요? 팔아봐야 돼요. 자, 급하니까 60원 사서 급하니까 너 돈 써야 되겠다. 100원 팔리냐고. 팔리면 그 사람이 왜 우리한테 60원에 팔았겠냐고. 시세는 100원이 형성돼 있을 망정 실제 팔려면 100원에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세에 맞춰서 팔려면 한참 나대요. 한참. 그리고 그 지역에 뭔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내 마음이지만 팔 때는 절대 내 마음이 안 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자한다 뭐 어디를 가야 돼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가야 되는데 계획관리는 그런 데 좋은 땅인데 계획관리 투자할 때 어디 계획관리 갑니까 하면 항상 토지 중개하는 사람들은 5천분의 1짜리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 보게 되면 지도에 항상 우리는 뭘 볼 때는 저 지도가 칼라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와요? 왜 칼라로 나와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칼라로 나왔을 때, 칼라로 나왔을 때 핑크색이 뭡니까? 상업적. 핑크색 상업적. 보라색 뭡니까? 공업적. 주로 보면은 도시적 안쪽에 이렇게 도시적 안쪽에 있는 녹색은 뭡니까? 그게 녹지입니다. 녹지인데 이제 자연 녹지 생산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를 땅은 뭐라고요? 계획관리. 관리적은 노란색. 관리는 노란색인데 계획관리가 노란색 중에서 최고 진한 노랑이 계획관리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거의 비슷하게 녹색이요. 그런 식으로 지도 표시되니까 지도 볼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요? 법률을 봐야 돼요. 법률 보고 지도 봐야지 막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런 선 이거 뭡니까? 점선, 실선, 자 띄고 이거 표시 이게 무슨 다 돼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지도를 봐줘야지.
대부분 우리 이거 안 보고 막 보니까 뭐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시도 볼 때는 법리 보고 봐줘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 좋아요. 이제 땅 투자 갑니다. 계획관리가 여기에 이만큼 있네 1번, 여기에 이만큼 있네 2번, 여기에 이만큼 있네 3번, 여기에 이따만큼 있네 4번, 여기에 이만큼 있네 5번. 몇 번 가야 되겠어요? 1, 2, 3, 4, 5. 계획관리는 어느 순간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땅 공부하게 되면 주로 아파트는 이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안인데 간혹가다 건설회사들이 여기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거예요. 도시 밖에서. 일반인들은 지을 수가 없는데 저 건설은 무슨 백으로 도시 밖에서 아파트 지을까? 그게 계획관리. 계획관리인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안 돼요. 계획관리는 아파트가 안 되는데 계획관리에 대한 나중에 도시관리계 내용 5번 지구단위가 들어가면 그래서 아파트가 나와요. 아파트가. 계획관리에다가 저기 4번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서 아파트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땅을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저도 지금 혹시 자기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땅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하세요. 500세대에서 그분 얘기 지금 2500세대니까 전국 어디든지 관계없으니까 500세대에서 2500세대 아파트 지을 땅이 있다. 그 지역 분위기 봐가지고 분양만 되겠다. 이런 땅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전국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건설회사는 이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합격하고 나면 중개해가지고 야 아파트 부지 만든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팔 데가 없는데 만들기 뭐 만드냐고. 근데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만 놔보라고. 만들어만 논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알면 귀신같이 다쳐준다고. 우리가 모르면 건설회사 찾아가면 돼요. 우리나라 특징은 한치 두치 세치만 건너가면 대통령 악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는 특이하게 웬만하면 다 닿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못 팔아본다 그런 건 없는 거고. 제가 어제 대구에서 이거 하나 받아왔어요. 지금 수업생이 얘기했더니 자기 아빠가 지금 700세대를 건설할 땅이 있다고. 어디냐, 달성 군청 바로 옆에. 그게 대구 지하철 연장선 딱 좋아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저한테 부탁한 사람 2명이나 있으니까 소개해주고 내가 바쁘니까 나한테 연결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중간에 나 끼지 말고. 내가 지금 그거 할 사람 아니니까 바쁘니까 지금 강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분들 땅 하는 분들은 아파트 부지 한 건 해봐야 돼요. 아파트 부지 한 건에 이것은 아파트 부지 하게 되면 수수료가 몇천이 아니죠. 몇억 나오니까 수수료.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혼자서 힘드니까 몇 명에서 팀 짜세요. 팀 짜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저기 강서구 같은데 그런데 강서구는 80%가 개발된다는데 그쪽에서는 땅값이 전부 다 올라가니까 그 땅 지주들이 물건 내는 거 전부 다 해소해가지고 물건 내놓지도 않고 어쩌다 내놔가지고 파는데 앞전주에 제가 오전수 끝나고 서면이 아니고 사상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 몇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더니 한잔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약간 항의성 전화요. 김 사장 그거 올랐잖아. 아유 오르긴 뭐가 오르냐고. 그거 그때 파는 게 70만 파는데 한 지금 1, 2만 오른 모양이라고. 먼저 팔아놓고 난 다음에 땅값이 그 사이에 좀 오르니까 또 배 아픈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싸게 판 것 같다고. 이미 다 팔았는데 어쩔 거냐고 그거. 그러니까 이분은 안 올랐다. 운 좋은 사람이 1, 2만 원 더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이 어떻게 돼 있던 걸 배웠어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집에 가게 되면 수단 방법 가지 말고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우리 6과목 중에서 민법 원장님 빼고 나머지 교수들은 전부 다 얘기합니다. 말할 때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런 상태다. 여러분 주거지역은 상업적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표정이 주거지역 뭐야? 이 표정 나오면 안 된다고. 다른 교수들이 세법 시간에 바로 막 나오면 주상공록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안 배운 표정 지으면 안 된다고. 안 배운 표정 지으면 공법 선생이 안 했습니까? 바로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저 도시관리의 내용 6가지하고 용도 지역은 이건 수단부 한번 가리지 말고 일단 암기한다고요. 암기하면 우리 기억력이 9시간 간답니다. 9시간. 잊어먹는 게 정상이지만 암기해놓고 잊어먹은 사람은 나중에 또 설명하면 또 기억이 나는데 암기 않고 잊어먹은 사람은 계속 의미 없습니다. 몰라요. 할 때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집에 가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땅은 크게 21가지, 21가지죠. 21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규제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21가지로 딱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용의 방향 준다, 규제합니다. 규제. 자, 어떻게 규제하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슨 제한이 나오냐 그러면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건축 제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몇 가지요? 21가지. 자, 건축 제한,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는데,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28가지입니다. 28가지. 28가지 중에서, 자, 여기서 금지되는 건축은 뭐고 허용되는 건축은 뭡니까? 이거를 일일이 표시를 다 해놔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뭐 하는 지역입니까?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이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어쩐다?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요. 나이트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호텔 안 된다. 당구장 안 되는 거요. 술집 안 되는 거요. 커피숍 안 되는 거요. 다방은 어쩔까요? 다방 안 될까요? 식당은 어쩔까요? 분식집은 어쩔까요? 애매하잖아요. 편의점 어쩔까요? 국가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에 보호된 행위 하지 마라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이러고 딱 끝내버리면, 자, 우리는 여기다 편의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독 위주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에 지장을 줘요, 안 줘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편의점도 10평짜리 편의점 있고 몇 평짜리 500평짜리 편의점도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걸 갖다가.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대충 뜬구름 잡는 규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에다 하나씩 전부 다 쓴다고. 건물이 지금 몇 개인데? 28개. 이거는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전부 다 써줄 테니까 국민들은 이거를 보고 된다 그러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그래도 헷갈리면 어쩌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면 어쩐다고? 알려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제한했다고요?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요. 들어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러고 4개 있습니다. 자, 갑, 을, 병, 정, 넷이 있는데 국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그 대신 잘 쓰세요. 간섭 안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쓰려네. 나 이따 단독을 지어야지. 단독주택.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얘는 나이트를 지어야 되겠다. 얘는 모텔을 지어야 되겠다. 자, 잘 썼어요? 못 썼어요? 국가가 내 마음대로 쓰랬으니까 나는 잘 썼다 못 썼다? 잘 썼다. 잘 썼어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잘 썼어요 못 썼어요? 공장에 가서 실컷 일하고 밤에 스트레스 풀고 집에 와서 자고 어쩔 때는 나가서 자고 잘 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 된 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안 맞거든요. 이거 아니 밤에 쾌적하게 자려고 하는데 꿍짝꿍짝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래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기면 이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거. 국가가 방향 줄게 해가지고 준주거 지역 이렇게 지역을 딱 지정하고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국가 규제한다고. 그러면 얘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장하면 처벌한다니까. 나이트 처벌한다니까. 모텔 처벌한다니까. 그럼 뭐 하라고?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다. 맘 바꿔서 에이 안 되겠다. 상가금을 지어서 세나 받아먹자. 상가금을 지어서 세 받아야지. 상가금을 세 받아야지. 남들은 상가 세 받아먹는데 준주거는 좋은 땅이 나쁜 땅이요? 아주 좋은 땅. 주거 플러스 상업이니까. 싸요 비싸요? 비싼 땅이요? 거기에다 단독 지어서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단독 지어서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여기 가든가
아니면 이런 데 가야 돼. 이런 데. 쾌적성이 되니까. 여기서 쾌적은 무슨 쾌적이냐고. 얘도 마음 바꿔서 아 쾌적이 안 되겠다. 나도 상가 지어가지고 새나 받자. 상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그게 이겁니다. 이거 어울린다. 무슨 얘기냐? 효용이 유사한 용도를 한 군데 모아야지. 주택끼리, 상가끼리, 위락끼리, 판매끼리. 이게 끼리 이렇게 해야 토지의 효용 가치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딱 보니까 이제 잘 됐네. 아주 잘 됐어요. 국가가 갑니다.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자, 이 딱 좋으니까 상가 짓대 자기 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요. 마음대로 짓는데 적당히 지으세요. 자, 100평입니다. 몇 평이 적당해요? 100평 지면 월세 100만 원이고 10평 지면 월세 10만 원이요. 100평 지을래요? 10평 지을래요? 100평. 얘도 100평.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지 빽빽이 다 지으면 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불나면 어떻게 해요? 한 명 홀라당 다 태워져.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막읍시다.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프로냐? 60%까지. 자, 그러면 이제 땅 면적 얼마까지? 60. 땅 면적에 60. 땅 면적에 60. 땅 면적에 60까지만 한다. 이러니까 중간중간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적당하죠? 일조 통풍 환기 연소차는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걸 보고 건폐율 그럽니다. 건폐율은 자, 이 땅이 얼마라고요? 100. 건물이 얼마 있다? 60. 100이라는 대지에서 이제 건축하는 땅은 대지입니다. 대지, 토지가 아니고 대지. 100이라는 대지 면적에서 60이 건축물의 면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퍼센트 그래야죠. 이걸 보고 건폐율. 이런 등식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이라는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국가가 쓱 하면서 괜찮네 이제. 종류도 어울리고 적당히 공간도 있고 가면서 뭐라 하냐. 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간섭을 할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지는데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면 위에다가 마음대로 싸라고. 위에다가 마음대로 쌌는데 적당히 싸세요. 2층이 적당해요? 5층이 적당해요? 2층, 5층 선택 몇 층 선택하겠냐고. 5층 하겠죠. 5층이 좋아요? 20층이 좋아요? 20층이 좋지. 20이 좋아요? 100이 좋아요? 100이 좋지. 100이 좋아요? 300이 좋아요? 300이 좋지. 300층하고 5층하고 어울립니까?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내비두면은 이런 현상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 땅에다 최대 얼마까지 쌓느냐, 담느냐. 쌓는다, 담는다가 용적입니다. 용적 비율을 규제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만 해라? 땅 면적의 3배만 해라. 3배. 300%면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3배. 땅 면적의 3배만 하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가 100이 있어요. 100. 여기에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합시다. 여기에다 몇 배 한다고? 3배. 얼마까지 한다고? 300제곱미터. 한 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밖에 못 한다? 60밖에. 그러면 자, 100에다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60. 위로 올린다 얼마까지? 300까지. 이제 올려봅시다. 또 60. 또 올려봅시다. 60. 또 올려봅시다. 60. 또 올려봅시다. 60. 또 올립시다. 돼 안 돼요? 안 되네. 다 쌌네. 몇 층까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가 몇 층이요? 5층. 이걸 보고 이제 한 층 면적을 보고 바닥 면적 그래요. 나중에 이런 용어 다 배워요. 대지 면적이 뭡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건축 면적이 어떻게 계산해요?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공부 건축법 시간에 다 해야 돼요. 한 층 면적이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다 더해 봅시다. 더했더니 결론 얼마 나왔어요? 300 나왔죠. 300. 바닥 면적 어쨌다고? 더했다고, 이었다고,
연결했다고. 연결. 면적을 연결했다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연면적이 무슨 뜻이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랍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뭐다? 연면적. 대지 면적 얼마? 100. 연면적 얼마? 300. 이겁니다. 지금 세 번째 이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걸 보고 우리가 용적률, 쌓는 율이요. 쌓는 율. 대지 면적에다 얼마만까지 쌓을 수 있냐?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요? 연면적의 비율. 이거 보고 용적률. 이런 등식이 시험 문제니까 가장 기본적인 등식이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가로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가로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 건폐율은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딱 배우고 어느 수 맞췄습니다. 잘 가세요. 딱 가세요. 승강기 타고 딱 내리면 아까 건폐율이 뭐였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지하철 타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얼른 생각이 나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폐율은 뭐라고? 대지 면적이다.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으면 뭐가 돼요? 건대가 뭐라고?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다. 무슨 면적? 연면적 비율. 뭐가 돼요? 연대. 이거 뭐라고요? 용적률이요. 건대가 뭐고? 건폐율이고 연대가 용적률이고 동그라미 같이 가면 되니까 건대, 연대. 그렇게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좀 더 간다고. 3일 뒤에 물어보면 생각 안 된다고. 거대였나? 한대였나? 이런 생각 분명히 나온다고. 분명히 무슨 대는 무슨 대인데. 건대, 연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431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박스에. 도시지역에 431페이지 박스 보면 박스에 나왔죠? 막 70, 90, 70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어요. 올해 시험이 안 냈으니까 내년에 100% 냅니다. 그런 거는 3월 달에 해도 충분히 합니다. 430페이지 봐봅시다. 3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 있죠? 용도지역 지정 효과 1번 뭐라고요?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 저거 공장이 되냐 안 되냐, 창고가 되냐, 학교가 되냐. 첫 번째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땅 면적이 몇 프로? 건폐율 제한. 세 번째 431페이지 위에 몇 층 쌓냐? 용적률 제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제한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뭘 지정했다? 뭘 지정? 용도 지역이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요.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했다고. 규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도를 제한하고. 아까 배웠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제. 자, 규제했는데 무슨 제한했다고요?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했어요. 어디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21가지 다 나눠가지고 공장이 됩니까? 된다. 창고가 됩니까? 안 된다. 된다. 땅 면적이 몇 프로, 몇 층 다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국가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도로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중심 상업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왜 최고 비싸냐 그러면 건물을 최고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건폐율 몇 프로? 90. 용적률 몇 프로? 1500.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에서 첫 번째, 중심 상업지역에 공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이트 된다 안 된다? 돼. 이거 한다고. 판매 돼. 숙박 돼. 업무 돼.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되는데 두 번째, 땅 면적이 몇 프로까지 된다? 90%. 세 번째, 최대 얼마까지 산다? 1500. 땅 면적이 15번이니까 완전 저 위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건축물 건축했는데 90%면 사실 90%다 그러면
건물 사이에 별로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지어놓은 게 이게 지금 건물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자, 건축 제한,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용 했다, 업무용 했다, 90% 철업했다. 여기까지 제한했는데, 건축 구조입니다, 구조. 재료를 이거 목조를 해야 돼요. 벽돌을 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해야 돼요. 철골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했을 때 규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건물을 전부 다 뭘 지었냐? 막 10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 높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완전 공간 도시 빽빽하게 이렇게 지어놨다고. 근데 이 건물을 100층 지을 때 목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벽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철근 콘크리트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는 되겠죠. 근데 전부도 요즘은 고층이 전부 다 H빔이죠. 빨간색 뭐 칠해가지고 전부 다 철골로 하죠. 철골로 해가지고 100층 건물 지어놨어요. 철이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불에 안 타지. 열에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 저 기둥 있네, 기둥. 저 기둥 토치램프 가지고 1년 내 지지면 저거 타요, 안 타요? 안 탑니까? 안 타죠, 당연히. 탈 수가 없는 거요. 그러면 철골은 불에 타야 안 타요? 안 타지만 이게 열에 견뎌요, 못 견뎌요? 고열에. 9.11 사태가 비행기가 시작해가지고 비행기가 위를 빵 때렸어요? 아니면 비행기가 맨 밑에를 빵 때렸어요? 위 때리니까 위만 넘어졌죠? 위만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넘어지고 나머지 멀쩡했죠? 다 내려졌습니까? 이게 폭삭이 이렇게 주저앉았나요? 왜 주저앉았대요? 불도 안 타는데? 열이죠, 열. 불에는 견디지만 열에는 뭐, 열에는 못 견뎌. 처음에야 조금 견디겠지. 아, 얘 용광로 가면 물 되잖아, 물. 열에는 못 견디니까. 뭐는 불에는 견디지만 열에는 못 견딘다고. 이러니까 빵 때리니까 쩐다고. 녹아서 주저앉았다고. 건물들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불난다. 불타게 되면 얘가 열이 견뎌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은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방화지구다 해가지고 지구가요. 지구가. 두 번째 뭐라고요? 지구가 왜 없니까? 지역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방화지구는 불 내라가 아니고 불 나더라도 내 건물 내부만 태워야지 바깥이 타면 옆에 바깥이 같이 탄다고. 그래서 방화지구다 딱 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 뭐라는가? 방화지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전부 다 뭐로 한다라고 법에서 딱 정해놔요. 주요 구조와 외벽은 전부 다 내화 구조다. 불에 견디고 열에 견디고 타지도 않는 거. 그게 뭡니까? 기둥, 철근, 콘크리트. 백날 해도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은 녹지도 않아요. 개 같은 경우는. 철근은 불에 타지도 않아요. 어쩐다고? 견딘다고. 내부만 태우지 바깥이 안 타니까. 얘도 바깥이 안 타니까 불 날 수가 없다고. 이런 거는 털 뿐이지 뼈대는 멀쩡하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부족한 걸 지구가 막아줍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이 지역이 규제가 어쩌다고요? 아무래도 부족하네요. 부족하면 어째야지? 보완책을 찾아야지.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뭘 만들었어요? 지구 만들었어요. 지구 만들어서 규제합니다. 규제. 지구 만들어서 규제하는데 지구를 배운 거요. 이렇게 해서 지역이 규제하고 지구가 규제하면 되겠지. 이렇게 규제하면 되겠지 생각인데 둘이 해도 안 돼요. 둘이 해도 안 돼요. 어째야 돼요? 또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습니까? 또 만들었죠. 세 번째 뭐를 만들었어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구역이 또 규제요. 이렇게 됩니까? 그래도 안 되지. 또 만듭시다. 하고 한 날 만들겠네. 그럼 여기에서. 그래서 그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법을 따로 뺍시다 차라리. 그래서 농지 따로 빼고 산 따로 빼고 따로 빼고 따로 빼고 따로 빼고 해서 새로운 법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국토계획법은 여기까지 1번이 지역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 하나도 빠짐없이 규제하고, 부족하니까 지구가 보완하고, 둘해도 부족하니까 구역이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인 이용을 이루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구에는 뭐가 있고 왜 지정하고, 뭐가 있고 왜 지정하고, 이것부터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용도 지구부터 합니다. 오늘은 용도 지역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용도 지구부터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분 올 겁니까? 13일 날? 13일 날 다음 주네요. 시간 좀 있네요. 13일 날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여기 부산 지역 회장 물어봤더니 화명동 한답니다. 화명동. 그래서 아니 왜 또 화명동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화명동에서 지금 뭔가 업소를 하는데 그날 문 안 연답니다. 영업 안 하니까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전부 다 자기 거기 와서 놀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뭔가 장사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걸 갖다 정리하고 중개업을 할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차피 장사하는데 그날은 자기가 문 안 열 테니까 전부 다 거기 와서 놀면 되지 않겠느냐,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고 뭐 하는가, 과연 그 모임이 필요할까 보시고. 근데 올 때는 어차피 그분들 돈 내가지고 그분들이 먹는 게 뭐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회비 낼 겁니다. 회비. 먹는 거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자리 몇 명 더 여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몇 명 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은 이런 파괴해가지고 저기 두 분, 세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파괴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줘. 몇 명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소가 있으니까.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망년에 분위기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임원 선출했으니까 누가 됐다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밴드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제가 정리해 줍니다. 앞으로 이 모임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가도 이제 선후배 나니까, 물론 여러분이 가게 되면 전부 다 선배겠지만 그 안에서 또 선배 후배 있거든요. 가면 전부 다 명찰 차고 난 다음에 인사도 탈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가게 되면 자기 밑에 기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반기해 줄 거예요. 절대 나쁜 모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다녔다고 해서 선배 없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산에 있는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강서구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여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할 동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동안 중개업은 자리 잡을 사람들이에요. 1년 뒤에 딱 나오면 한 지역에서 1년 하게 되면 베테랑 됩니다. 한 지역에서 1년 하게 되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 없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